자, 이번 시간에는 대수 파트를 처음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수 파트에서는 뭐가 나오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오면 생각보다 빠르게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거듭제곱이라는 거 우리 많이 배웠었지? 거듭제곱.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했던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만 합시다. 거듭제곱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A,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밑이라고 그러지. 밑 지수. 기억나? 밑 지수. 자, 다시 해볼게. 2의 세제곱. 이건 8이잖아. 근데 이걸 뭐라고 불렀지? 이거를 밑이라고 불렀지. 이거를 지수라고 불렀습니다. 밑과 지수.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래서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얘를 이렇게 세 번,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2에 대한 세제곱은,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자, 2만 3번을 곱하라는 거지.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거듭제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해. 임의의 실수 A와 양의 정수 N에 대하여 이런 규칙을 이야기하는 건데, 포인트가 여기 봐봐. M과 N,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밑이 두 개가 같을 경우입니다. 밑이 두 개가 같을 경우만 거듭제곱의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되더라. 왜 그러냐면 봐봐. 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3의 제곱은, 자, 따로따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냥 2 곱하기 2고 이거는 3 곱하기 3이니까 사실상 뭔가의 규칙이 성립되진 않아. 근데 밑이 같았을 경우는 어떻지? 밑이 같았을 경우는 라는 얘기고, 그리고 2를 3번 곱하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2의 5제곱이 되더라. 다시 말하면 밑이 같을 경우는 여기에 있는 지수가 더해지더라. 이런 규칙이 생긴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전제 조건은 뭐라고? 지수 법칙이 통하려면 전제 조건은 밑이 같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가봅시다. 심플하죠?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자, 둘 다 밑이 지금 같지. 밑이 같으니까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7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자, 밑에 거 봐봐. 이거는 가로의 바깥에 있는 거 맞겠지. 가로의 바깥에 있는 거는 이만큼을 4번을 연속해서 곱하라는 거니까 둘은 곱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5의 8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습니까? 자, 분수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떻게? 한 번 지수 법칙. 그러면 이거는 5의 제곱, 6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 밑이 같은 상태에서 나누기는 8하고 6. 나누기는 다시 말하면 이런 느낌이잖아. 자, 봐봐. 4의 8제곱 나누기니까 밑으로 가겠죠. 하나가 4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4가 8번이 곱해지는 거, 4가 6번이 곱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하나 삭제하다 보니까 이거는 8 빼기 6 이렇게 정리해서 4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누기는 지수 법칙이 빼기로 간다. 어렵지 않죠? 자, 문자일 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문자일 때도 간단하죠. 어떻게 하죠? 자, 하나씩 다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제곱이니까 이렇게 한 번 들어가는 거니까 2에 대한 제곱이니까 이건 4가 되겠죠. 4. A의 3하고 2는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A의 6제곱, 그 다음에 B의 4제곱이 되겠다. 자, 곱하기, 여기서 포인트는, 자, 봐봐. 이 제곱이 이 가로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안 됩니다. 얘는 안 되니까 3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A제곱, B의 6제곱. 자, 이제 동료한끼리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숫자는 숫자끼리 같은 문자. 밑이 같아야, 꼭 기억해. 밑이 같아야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된다. 4, 3, 12에다가 자, A에, 자, 얘 2하고 6은 밑이 같은 거니까 8이 되겠죠. 더해줘야겠죠. 그 다음 B에 6하고 4는 더해주는 거니까 10. 최종적인 정답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구별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되게 쉬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거듭제곱근. 그동안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제일 많이 썼던 게 뭐냐면, 뭐 x를 제곱해서 뭐 어떤 수에 대한 제곱근, 그러니까 뭐뭐의 제곱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제일 쉬운 거 4의 제곱근.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거듭제곱근이긴 한데 4의 제곱근 무슨 뜻이겠죠? 자, 뭐뭐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x를 제곱했을 때 그것이 4가 나온다. 뭐뭐의 제곱근은 여기 결과치가 나오라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 제곱이니까 당연히 넘기게 되면은 x는 풀마 루트 4가 되겠고, 다시 결론 x는 풀마 2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결론 나는 게 뭐 제곱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8의 세제곱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8의 세제곱근. 똑같은 겁니다. 세제곱이니까 3번을 곱해서 결과치가 나오라는 거겠죠? 자, 똑같이 얘는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x를 세제곱을 했을 때 8이 나와라. 이렇게 한번 우리가 구별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괜찮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x를 세제곱을 했을 때 8이 나오는 숫자는 2가 있겠죠. 2. 그러니까 x는 2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 겁니다. 허근이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제곱근, 다시 말하면 실수인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실수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그래서 거듭제곱근이라는 거는 n이 이제 거듭제곱이냐, 몇 이상, 2 이상, 다시 말하면 이게 4제곱근이 돼도 괜찮고 세제곱근이 돼도 괜찮고 뭐 아무튼 늘어난다는 거죠. 늘어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나와 있는 개수, 이거는 좀 이따 이제 많이 하겠지만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 밑이 만약에 양수라면, 그거에 이제 홀수근은 이 n이 만약에 홀수면 실근은 하나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경우는 2개가 나온다. 뭐 이런 실근은 2개가 나온다. 그 다음에 n이 0이면 0이고 n보다 작을 때는 홀수일 경우는 하나의 근이 나오고 실근이 a가 음수일 때는 없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뭐 되게 간단한 거니까 자, 갑니다. 27의 세제곱근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x를 세제곱을 했을 때 27이 나와라 그 뜻입니다. 그럼 다시 얘를 이렇게 넘겨라 그 말이죠. 그럼 여기 넘기니까 여기는 27은 0이 나오겠죠. 자, 인수분해가 되겠죠. 어찌됐건 실근은 3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3. 그러면은 다시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조리자법 할 줄 알죠? 조리자법 그대로 한번 해볼까? 1 00 마이너스 27 여기다가 3 때려 잡을게. 1 내려오시고 3, 그 다음에 3 39 27 없어집니다. 그러면 x제곱 3x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쪽 파트는 허근이 나오겠습니다. 근의 공식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근은 하나 3이 나오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게 됩니다. 세제곱근을 만약에 다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이거는 세제곱근을 구하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수만 구해라. 실수만 구하라 라고 하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같이 해볼게. 어떻게 한다고? x를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64가 될 수 있는 숫자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는 거야. 같은 숫자를 3번을 곱했을 때 64가 나오는 거는 444가 되겠죠. 그러면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x는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4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64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실근이 아니라 허근 2개가 나오겠죠. 근데 실수, 그러니까 실근, 여기다 다시 할게. 실수가 아니라 실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실근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의 4제곱근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16의 4제곱근은 x를 4제곱을 했더니 16이 나왔더라. 여기까지 괜찮죠? 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x의 제곱은 풀마 루트 16입니다. 풀마 루트 16이니까 풀마 루트 16은 4가 되겠죠. 그럼 다시 쓸게. x의 제곱은 4가 될 수도 있고요. x의 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어. 자, 차례차례 해볼게. x의 제곱은 4일 경우에 얘 제곱을 넘기면 x는 풀마 루트 4가 될 거고, 자, 이것도 조심해. x의 제곱은 마이너스 4일 경우에는 x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x는 풀마 2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는 x는
풀마 2가 나오겠고, 자, 실근입니다. 얘는 x는 풀마 2i가 나오겠죠. 이거는 허근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제곱근이니까 근은 4개가 나오는 게 맞지만 실근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실근은 이렇게 2개만 나올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아까 다시 위로 올라가면 세제곱근인데 뭐라고? 세제곱근인데 음수가 나오는 거. 다시 말해 이게 홀수입니다. 홀수. 세제곱근에 그러니까 세제곱근이니까 3이니까 홀수잖아. 홀수인데 음수가 나오는 건 실근이 오직 하나.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 다음에 16의 4제곱근 짝수죠. 짝수 그러니까 거듭제곱근 중에서 짝수의 실근은 언제나 몇 개다? 2개가 나온다. 그 내용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9번 실수 A의 실수인 세제곱근은 항상 존재합니다. 실수 A라고 했으니까 다시 해볼게. x를 세제곱을 했는데 실수 A라고 이렇게 놔볼게. 근데 A는 실수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더라도 이 x의 값은 실근이 항상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실수 A의 실수인 세제곱근은 항상 존재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밑에 거 보세요. 실수 A인 실수인 4제곱근은 항상 존재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x를 4제곱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 합시다. 그럼 이거는 실수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냐하면 x를 4번을 곱하더라도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는 허근밖에 존재하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그 어떤 숫자도 제곱을 하거나 4제곱을 하거나 짝수가 되게 되면 양수가 나올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양수 A의 세제곱근은 루트 뭐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걸 좀 여러분들 헷갈리는 세제곱근 A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긴 하는데 루트 4를 잠깐 보시면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이죠. 잘 봐봐.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나면 사라져서 얘가 2가 되는 거 맞겠지.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루트 8 이건 무슨 뜻이냐. 규칙이 뭐냐면 세제곱이 이 안에 있는 게 세제곱이 되면 근호를 벗겨라 라고 하는 뜻이야. 무슨 뜻이면 다시 세제곱근 루트 2의 세제곱 됐어요? 3루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3, 3 세제곱이 되면 루트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건 2가 됩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표현하면 자, 양수 A의 세제곱근은 3루트 A다.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는 거냐면 봐봐. X를 세제곱을 했는데 양수 A라고 했잖아. 양수 A. 그러면 양수 A 8이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세제곱근은 풀마가 안 붙습니다. 홀수는. 그러면 루트 8이 되겠고 여기에 세제곱이 딱 붙은 거야. 그러면 얘가 문자 A로 변해도 어차피 똑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시죠.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은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5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3개이다. 자, x를 세제곱을 했더니 125가 나왔다. 당연히 1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건 1개밖에 안 나와요. 이건 x가 되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마이너스 49의 4제곱근 중에서 x가 실수인 것은 이거다. 잘 보세요. x를 4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49다. 자, 무조건 기억하세요. 짝수인데 얘를 양수로 음수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없다.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자, 16의 4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x의 4제곱은 16이라고 치자. 그런데 실수인 것은 풀마 2가 되겠다. 2를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6. 2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정답. 이렇게. 자, 간다. 세제곱근 125. 세제곱근 125라고 읽지만 사실상 그냥 3루트 125라고 읽어도 여러분들 크게 무난합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풀린다 그랬죠? 125는 5의 세제곱인가요? 5의 세제곱이 이렇게 되고 2. 자, 세제곱이 됐을 때 근호가 풀려라. 정답은 5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분수를 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분수는 이렇게 고치면 좀 더 편할까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됐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10의 2에 대한 세제곱 이렇게 되나요? 네, 정답은 10분의 2,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겠죠. 마이너스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뭐 간단하죠. 어차피 여러분들 봐봐. 세제곱근은 이걸 다시 표현하면 x의 세제곱은 자, 세제곱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7 이 뜻입니다. 지금 이 뜻이나 똑같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홀수인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냥 정리하셔도 되겠고요. 홀수인 경우는 이거 거듭 제곱이 같으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지금 뭐야? 홀수지. 홀수면 얘가 그냥 그대로 여기가 7제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루트를 간단히 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 다시 좀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6은 루트 12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둘이 곱했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여기 루트 앞에는 여기가 2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거듭 제곱이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지금 그냥 곱해도 상관없다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이 거듭 제곱이 지금 같은 거니까 둘은 곱해도 상관없지만 여기다 반드시 이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루트 4, 3루트 3 자, 똑같은 경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같은 3이니까 그냥 곱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6루트 9가 되더라. 6번을 곱해야 루트가 사라지더라. 그런데 지금 얘가 바깥에가 이렇게 세제곱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골치 아프게 생겼죠. 미리 말하면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 말이죠. 이런 뜻이겠죠. 그럼 방금처럼 배운 것 중에서 한번 해보면 자, 어차피 6 루트니까 6은 그대로 있고 9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9는 다시 3의 제곱이 아니겠니? 9의 3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9는 3의 제곱이니까 자, 3의 제곱에다가 세제곱 그러니까 이건 다시 곱하면 6제곱이 되겠죠. 6하고 얘랑 사라지는 거니까 정답은 3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됐어요? 조금 어렵나요? 자, 좀 더 나중에 쉬운 거로 선생님이 얘기 다시 해줄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푸세요. 자, 이것도 있어요. 루트의 루트다. 이게 무슨 말이냐? 루트의 루트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써 있지, 얘들아.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이거는 그냥 제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제곱으로 풀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729를 소인수분해 해봐야겠죠. 이거는 3으로 약분이 되고 3이 6, 3, 4, 12, 3, 3은 9. 한 번 더 3, 81이고 81은 다시 9, 9, 81이니까 3, 3. 3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다시 적을게. 너는 세제곱 다시 3의 6제곱. 자, 천천히 한번 풀어볼까? 3의 6제곱이니까 이것은 다시 몇이야? 이 루트를 풀려면 제곱만 있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제곱이 몇이죠? 3의 세제곱에 곱하기 2니까 이건 3의 세제곱 27로 나오겠죠? 그러면 27 요렇게 3. 27은 다시 3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근호가 3의 세제곱 사라지니까 정답은 3. 여기까지 이렇게 이중근호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 아니니까 천천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가 나왔는데 여기 밑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들이 지금 다를 때는 우리가 연산법칙이 성립이 되지 않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개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16을 한번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이거는 4의 제곱 또는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할게. 2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다 더하기 그 다음에 54도 한번 소인수분해 가능합니까? 54 고 3, 9, 27
그러면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2. 오케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3 이렇게 되겠고 3의 세제곱에 다시 곱하기 2. 얘는 3 루트 2k다. k가 바깥에 있네요. k를 바깥에 있으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거 봐봐. 이거. 이게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지금 세제곱짜리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2로 바꿔주시고요. 다시 얘는 빠져나올 수가 있죠. 뭘로? 3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3으로 빠져나오고 3은 그대로 여기 놓으시고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얘도 빠져나올 수가 있지. 이렇게 사라지니까 그럼 얘도 2라고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얘는 사라졌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얘는 2 루트 2 여기 3 적으시고 플러스 그다음에 3 루트 2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맞습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에 있는 루트와 숫자가 같아야 덧셈이 해결이 될 테니까. 그럼 간다. 3하고 2를 더하는 거니까 5. 최종적인 정답은 3 루트 2가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정답. 이 5는 여기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지수 법칙. 지수가 정수일 때 오케이. 그냥 이거 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자, 언제나 모든 숫자의 영제곱은 1입니다. 이걸 이유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던데 한번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가볍게 한번 내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볼까?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을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 지수법칙 기억나십니까? 나누기는 밑이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지수끼리 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맞아? 그러면 이건 2의 0제곱이 되겠죠. 근데 2의 0제곱이 뭔진 모르겠지만 2의 세제곱은 몇이죠? 8. 8 나누기 8은 몇이죠? 8 나누기 8은 1이죠. 결국에는 2의 0제곱은 1이다. 그래서 모든 숫자의 0제곱은 1이다. 꼭 여러분들 기억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당연히 1이 되겠죠. 모든 숫자의 0제곱은 1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수가 나왔을 때고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 음수가 나왔을 때 이것도 한번 볼까? 2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2의 제곱에다가 나누기 2의 4제곱을 한번 볼까? 그러면 이거는 다시 2의 2-4가 될 거고 2의 2-4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됐고 얘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이거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얘는 4잖아. 4. 얘는 16이잖아. 여기다 16을 나눠. 그럼 몇이죠? 이렇게 나누면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 4분의 1은 다시 2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얘는 결국엔 마이너스라는 거는 음수구나. 음수가 됐을 때는 역수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들 위로 돌아와서 마이너스 3 그러면 이거는 다시 어떻게?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한다. 계속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하는 거죠. 이거는 봐봐. 10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 둘을 바꾸셔야 됩니다. 바꿔놓고 마이너스는 둘을 바꾸는 거니까 그냥 바꾼다 생각하세요. 10의 4제곱이다 라고 상관없어요.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만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유리수인 지수로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지수로 표현을 하는 방법 이제 좀 쉬워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제 지수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여기 앞에 2가 생략되어 있지.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여기를 제곱해도 7이 나오는 거 맞겠지. 그러면 여기를 제곱해도 이렇게 둘이 부딪히니까 7이 나오는 거 맞으니까 항상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여기 있는 이 숫자가 항상 분모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3의 5분의 1인데 여기에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이건 위로 가야겠죠. 이렇게 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지수로 바꿔주시면 그러니까 유리수인 지수를 사용해서 나타내었다. 유리수인 지수로 나타내었다. 오케이. 자, 25번을 보면 25번 보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10 가만히 있고 근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얘를 다시 바꿔줄게. 얘는 무슨 말이냐면 10분의 1의 제곱
5 이렇게 먼저 바꿔주시고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얘는 10분의 1에 5분의 2더라 이렇게 바꿔주시면 얘가 바로 얘가 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얘를 다시 거꾸로 근으로 나타내라는 거지. 근우 어떻게 한다고? 루트 여기 있는 게 앞으로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호 여기가 9가 되고 마이너스 10이 되고 여기가 제곱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게 편하게 하니까. 자 이게 이제 되게 이게 풀기가 되게 이제 편해졌죠. 얘들아 어떻게 풀면 되는 거죠? 간다 천천히. 자 3분의 그러니까 3에 자 그대로 곱해 주시면 얘는 2분의 3이 되겠고 곱하기 3에 이거 루트니까 여기 2가 있는 거잖아. 2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누기로 그냥 할게요. 나누기 6을 곱하는 거니까 얘는 제곱이 되겠다. 자 지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밑이 다 같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밑이 같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볼게. 2분의 3 곱하기니까 더하세요. 그리고 빼고 여기가 빼기 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2분의 4 2가 되고 2 빼기 0이니까 3의 0제곱은 뭐라고 했죠?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게 편하게 계산을 하는데 되게 편하실 겁니다. 거듭제곱이나 지수나 됐죠? 자 문자의 지수를 간단히 하는 법에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밑이 같아야 되는데 문자일 땐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문자일 때는 이 밑이 반드시 0보다는 크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통하지 않습니다. 다 한다. A에 4 나누기니까 빼기가 되겠죠.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겠죠. 그럼 더하기 있는 거니까 2분의 8에다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9 A의 2분의 9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A의 2분의 9 루트 좀 안 보이나? 다시 어떻게 생겼냐면 A 요 느낌이죠. 지금 요 느낌입니다. 자 선생님은 이거부터 할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할게. 얘는 A의 2분의 1이야. 근데 여기서 다시 또 A를 이렇게 곱해 줄 거야. 근호가 풀린 거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1이란 말이죠. 그럼 이걸 둘 더하는 거니까 A의 2분의 3이 되겠죠. 다시 그러면 루트 A의 2분의 3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A의 2분의 3이야. 근데 그거에 다시 루트면 다시 2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또 해달라는 거겠지? 그러면 다시 이거는 A의 4분의 3이 되겠어. 여기까지가 A의 4분의 3입니다. 근데 다시 또 A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A는 다시 A 곱하기 A의 4분의 3 1이니까 4분의 4가 될 테니까 A의 4분의 7 여기에 다시 또 루트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거는 2니까 여기 다시 또 A의 2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8분의 7 정답은 A의 8분의 7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밑이 같으니까 나누기도 그대로 한번 해볼까? A의 루트 2 빼기 다시 마이너스 루트 8 이거를 지금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분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거 지수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수만. 그러면 다시 A는 그대로 있고요. 플러스인 거니까 이건 2루트 2가 되겠죠. 그럼 다시 루트 2 플러스 2루트 2 2루트 2는 3루트 2가 되겠네. 그러면 다시 A의 3루트 2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대수를 비교하라. 대수 누가 더 크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 봐봐.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같으면 비교를 하겠는데 그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바깥에 있는 이 숫자도 다르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맞춰 주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 자, 봐봐. 루트 2하고 루트 3하고 누가 더 크지? 당연히 루트 3이 크지. 괜찮아?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3이라면 어떨까? 그러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하지만 여기가 같이 3이라면 똑같이 여기 안에만 비교하면 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 바깥에 있는 이 거듭제곱 다시 말하면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같게만 만들어준다면 대소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소를 어떻게 발견을 할 거냐면 잘 봐봐. 이렇게 하면 어떨까? 루트 3이 있고 그 다음에
5루트 10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알 수가 없죠. 여기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아까 우리가 이거 유리수로 바꾸는 거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지? 3의 분수로 바꿔보자. 2분의 1이고 얘는 10의 5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냐 얘들아?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면 이렇지 않을까? 둘을 통분해가지고 이거를 맞춰봅시다. 이걸 맞춰보자. 이거 한번 맞춰봅시다. 맞춰볼게. 그럼 얘를 어떻게 맞춰볼 거냐면 10분의 1이 좀 더 낫겠죠? 10분의 1. 그럼 다시 정리해. 어떻게? 3에 얘가 10분의 1이 되려면은 5가 그러니까 5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여기다 5가 곱해져야지. 그러면 3의 5제곱에 10분의 1. 그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 맞겠죠? 다시 얘는 10분의 1로 다시 고쳐줍시다. 10에 다시 여긴 제곱이니까 다시 제곱이고 얘도 10분의 1. 어때?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괜찮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이 숫자가 맞아 떨어졌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것만 비교하면 되겠죠. 여기는 100이 되겠고 3의 5제곱은 여러분들 당연히 100보단 크겠지. 그럼 누가 더 크겠다? 루트 안에 있는 게 더 큰 거니까 얘가 더 크겠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누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다. 다시 얘 한번 해봅시다. 얘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의 루트의 루트다. 근데 2의 제곱이니까 얘는 2까지 오겠지. 그러니까 루트 2하고 얘 어떻게 되는 거지? 얘는 좀 복잡하다. 7의 5분의 1에 다시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7의 1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7의 10분의 1하고 루트 2는 2의 2분의 1이잖아. 2의 2분의 1. 자, 밑이 다르니까 뭘 맞출 수밖에 없어? 여기 지수를 맞출 수밖에 없잖아. 지수를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지수를 얘를 10으로 바꿔줄까? 그러면 2의 5제곱에 10분의 1. 그래야 둘이 곱하면 다시 원상태가 되겠죠? 다시 7의 10분의 1. 자,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32. 32가 더 크는 거니까 얘가 더 크겠다. 결국에는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크겠다.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A, B로 나타내라는 거잖아.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자, 똑같이 할게. A는 2의 4분의 1 바꿔주시고요. B는 5의 2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표현하면 이거는 10의 8분의 1입니다. 10은 다시 2 곱하기 5잖아. 2 곱하기 5의 8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씩 조언해 줄게. 그러면 2의 8분의 1 곱하기 5의 8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근데 지금 이걸 A라고 나타내고 싶으면 얘가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 맞겠지? 그러면 다시 얘는 어떻게 표현하지? 2의 4분의 1에 다시 2분의 1이 8분의 1 이렇게 나타내시고 다시 곱하기 이거는 2분의 1 있는 거니까 5의 2분의 1에 다시 4분의 1이 돼야 8분의 1 되고 이거 이 자체가 A니까 A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B 그럼 어떻게 나타내야 돼? 정답은 A의 2분의 1 곱하기 B의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또는 만약에 근호가 원하면 이렇게 곱하기 그다음에 루트 B 여기다가 4 이렇게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27의 x제곱을 했더니 4가 되었다. 어쨌건 그걸 가지고서 얘를 이용하시오라고 물어보는 거네요. 오케이. 얘는 그러면 다시 3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이거는 x가 되는 거고 얘가 4야. 그럼 다시 얘는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는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얘는 4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합시다. 그러면 이거 81 81은 3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3의 4제곱에 3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얘랑 바꿔줄까? 그러면 3의 3x의 4제곱을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됐네요. 얘를 둘이 곱하면 3x가 될 테니까 얘가 4라는 거네. 얘가 4. 그러면 4의 4제곱을 곱하라는 거겠지. 4의 256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얘들아 지수법칙의 곱셈 공식은 간단하죠. 자,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만큼 박스 여기 보이시죠? 얘를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대문자 A라고 놓으시고 얘를 대문자 B라고 놓으시면 결국에는 얘는 이렇게 생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시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형태다.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해라 라고 하는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이거에 대한 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어? a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제곱이 되겠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겠지. 이게 정답이 되겠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 아니니까 천천히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자, 힌트를 이렇게 줘놓고 이걸 힌트를 줘놓고 얘를 구하라는 사실이겠죠. 자, 똑같습니다. 자, 좀 어색하겠지만 봐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얘 빼기 얘가 얘다. 아, 오케이. 그러면 얘의 값은 무엇입니까? 근데 여기 제곱이 좀 떨어졌죠. 그럼 다시 또 똑같이 얘를 박스로 봤을 때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으면 그럼 여기는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A 빼기 B는 2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해 가시죠? 그러면 다시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은 A 마이너스 B에 대한 플러스 4AB다. 이거 이제 기억하시죠? 이렇게 문제를 풀으라는 거겠죠? 어떻게 풀면 되는 겁니까? 자, 그대로 A 마이너스 B 그대로 A의 2분의 1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대한 제곱은 플러스 4 둘을 곱하세요. A의 2분의 1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하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둘을 더하게 되면 0이 되는 거니까 이건 1이 되는 거니까 다 삭제 4만 남겠다. 얘가 아까 몇이었죠? 문제에서 2였죠. 그러니까 2에 대한 제곱이니까 4 더하기 4 정답은 8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죠.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우리가 배웠던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얘를 지금 구하라는 거잖아. 얘를 구하시오. 아까 힌트가 뭐였죠? A의 2분의 1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2였다. 이걸 가지고서 얘를 풀어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럼 뭐 간단하게 어찌됐건 얘가 없어지려면 여기다가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양변을 제곱 한번 해봅시다. 양변을 제곱 한번 해보면 다시 이거는 A가 나오겠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AB니까 둘을 곱하게 되면 어차피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얘가 4 얘를 넘기면 6 정답은 6이 되겠다. 이렇게 해결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힌트를 가지고서 얘를 갈 건데 여기 있는 이 지수가 다르니까 양변의 제곱을 한다는 생각을 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6번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긴 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힌트를 잘 보셔야 돼요. A의 EX는 4라는 걸 포지션을 주고 얘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정리했을 때 결국에는 여기 EX라는 거를 결국에 만들어내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그대로 AX를 그대로 곱하면 분자 분모에다가 AX를 똑같이 곱해 볼게. 자, 이렇게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AX 이렇게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같은 밑이 같은 거니까 이거는 더해져야겠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에 EX가 되고 이거는 둘 더해주면 0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도 A에 EX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4라 그랬잖아. 이렇게 4. 여기도 4. 그럼 이거는 5분의 3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여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A는 EX는 4일 때. 됐어요?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A의 EX는 4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밑에 거 한번 더 풀어봅시다. A는 EX는 4일 때 이걸 풀어봐라. 이것도 또 여러분들 좀 어색하겠지만 되게 쉬운 문제야. 여기서 제일 큰 숫자를 보셔야 돼요. 여기 7x. 분자 분모에다가 7x를 곱해볼까? 자,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가 A의 7x를 곱해보자. 곱하는 거니까 더하면 됩니다. 8x에다가 더하세요. A의 4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1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A의 7x 했으니까 이건 1이 나오겠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A의 2x가 4니까 이것만 고쳐주면 되겠죠. 다시 어떻게? A의 2x의 4제곱 됐어요? 둘이 곱해서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다시 a의 2x의 제곱. 다시 분자. a의 2x의 6제곱 마이너스 1. 얘가 지금 4입니다. 4. 4. 계산만 하면 되겠죠. 4의 6제곱 마이너스 1에 4의 이렇게 크냐? 4제곱 플러스 4의 2제곱.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죠. 272분의 4095 이렇게 나와야 된다. 24번 문제를 보시면 24번 문제에서는 지금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힌트가 이거잖아. 자, 여기서 잠깐만 스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해볼게. 자, 봐봐. 2의 x는 4. 이거 한번 잠깐 보세요.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없겠지. 그러면 다시 x는 정답은 2가 되겠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2는 얘가 넘어가면 4의 x분의 1 이런 식으로 지금 된다라는 거를 지금 얘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왜냐면 그래도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2의 제곱이니까 2가 나오는 거 맞겠지. 아, 그렇구나. x가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역수가 되더라. 지수가 넘어가면 역수가 되더라.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면 자, 2x가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해볼게. 2x는 10. 그러면 다시 x가 넘기면 2는 10의 x분의 1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고 다시 5는 10의 y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을 지금 구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얘네 둘을 곱하게 되면 5, 2, 10은 10의 지수가 밑이 똑같은 거니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얘하고 얘랑 똑같으려면 얘는 1이 돼야겠지. 정답은 1이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28번 너무 물리 같은 문제인가요? 뭐 이런 문제는 사실상 그냥 공짜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문제만 잘 읽으시면 됩니다. 자, 식만 잡읍시다. 어느 방사적 물질에 m이라는 애가 있는데 m g이겠죠. m g이 일정한 비율로 분解되어 x년 후에는 이런 어떤 관계식을 갖고 있나. 근데 이 방사성 물질이 100년 후에 남는 양이 처음의 양의 2분의 1이 될 때 이 방사성의 물질의 500년 후에는 몇 g이 남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첫 번째 힌트부터 볼게.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m이라고 했습니다. m 일정한 비율로 x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m 곱하기 p의 마이너스 x. 이거 x는 몇 년 후입니다. 처음의 물질이 m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처음의 물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처음 물질을 내가 m이라고 설정을 하겠다. 근데 얘가 지금 100년 후에는 이렇게 남는다고 했으니까 100을 집어넣어 볼까? 다시 m p의 마이너스 100은 100년 후니까 2분의 1 m이 남는다. 여기까지 가세요. 굿. 그러면 500년 후의 양을 구하시오. 자, 500년 후니까 m p의 마이너스 500을 구하라 그 말이겠죠 지금. 그럼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잠깐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00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500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m 다시 p의 마이너스 100에 이렇게 되겠네. 이런 형태가 되겠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원하는 건 얘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얘를 넘기면 되겠죠. 얘 넘기면 n분의 1 넘기세요.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다시 여기는 얘가 몇이라고? 2분의 1. 2분의 1의 5제곱.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얘는 뭐가 남다고? 2분의 1의 5제곱에 m이 남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5제곱이니까 32분의 1 m. 정답은 32분의 1 m이 남습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